40년을 일을 했습니다. 40년간 일을 했고요. 왜 이 앞으로는 차 타고 많이 지나다니긴 하는데 제가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자주 안 오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오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당연히 제가 일을 했던 장소가 생각나죠. 연구 6동이나 11동 같은 데서 실제로 이동통신연구 개발을 할 때 그 건물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추억이 많으니까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동통신 분야를 개척한 한기철 박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신은 국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지만 1970년대 우리나라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통신 수요 증가와 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며 한국의 통신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그 신화의 시작이 바로 TDX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모듈이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신호를 교환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환수 아가씨들이 앉아서 여기서 오는 신호 하나를 예를 들면 이쪽 장비에다가 꼽아서 이걸 사람이 손으로 다 했고요. 이건 모두 디지털이니까 우리가 버튼으로 뭐 전화번호를 누르면 그 숫자를 디지털 신호로 다 받아서 이 컴퓨터가 그 해당된 쪽으로 그냥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교환수가 상대방 번호를 연결해줘야만 통화가 가능했던 시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준 것이 바로 TDX였습니다. TDX의 개발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면서 편리하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전화 회선 하나의 가격이 아주 작은 아파트 한 채 될 만큼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만큼 우리나라 전화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전화국에다가 전화를 신청을 하면 보통 한 3년 기다리는 건 뭐 보통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장비는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로 쓰고 있으니까 그때 그 전화 한 회선에 대한 그 가격이 당시 가격으로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 디지털 교환기를 만들었다고 외국에서 소문을 듣자마자 그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갑자기 7만 원, 8만 원으로 자기들이 가격을 낮춰서 견적을 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TDX 개발로 인해 전화 보급이 확산되며 가정에선 1가구 1전화 시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시외 전화망과 국제 자동 전화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통신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TDX를 개발한 한기철 박사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당시에 이동전화는 지금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날로그 전화인데 이게 이동 중에 가다가 끊어지고 그나마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되면 다행이고요. 그게 넘어가다가 그냥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짧게 해야만 내 통신의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선 전화에 대한 교환기를 개발했으니까 이번엔 이동 전화 교환기를 개발해 보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한 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또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외국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들여오겠다라는 정책으로 나가게 됐죠.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CDMA는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관계 기관들의 갈등, 그리고 로열티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게 없었지만 한기철 박사는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연구 개발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그러던 것이 우리들의 기술 수준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 것이 세계 최초의 장비고 이 장비를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우리 연구원들의 역할이 바뀌어진 것이죠. 통신장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바꾼 CDMA. 그 시절 함께 연구했던 동료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긴 어딘가요?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설치 미술을 보는 것 같고, 이분은 과학자보단 예술가 같으신데요? 저 박사님 여기 계셨군.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예, 아유 참. 잘 지내시고 예. 건강하시고. 네네. 옛날에 우리가 그 핸드폰 전파 장애, 그리고 그 전파에 대한 그 위험이 있는지를 그 연구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오늘 이쪽에 한번 그렇습니까? 찾아왔어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또 CDMA 하시면서 순기능도 중요하지만 역기능도 매우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너 이제부터 그렇죠. 역기능 해라. 그때 제가 네. 이렇게 숨어서 하는 일 별로 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네, 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벌써 지금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곳은 무선 전파의 역기능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통화 품질을 위한 전파 장애와 사용자를 위한 전자파 노출량 등을 테스트하며 이동통신 전반에 걸친 불안 요소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도 전자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적게 받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위별로. 주파수에 따라 달라가죠. 그나저나 한 박사님, 오랜만에 만나서도 연구 얘기만 하시네요. 네, 그런 열정이 우리나라를 통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겠죠? 개인적으로 뭐 어디서 사석에서 만난 거 말고요. 연구소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은 거는 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최 실장님 모시고는 저희 처음인 거예요. 네. 또 이렇게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대화를 아니 친합니다. 최 씨구나 같은. 아니 최영도 박사님, 이명 박사님 다 자꾸 이렇게 친하죠. 선을 그리시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뭉친 CDMA 용사들. 자, 그럼 멋진 무용담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기대가 됩니다. 그 80년대 이건 그 뭐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낙뢰 번개가 터져가지고 번개가 때릴 때마다 시스템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거를 깔아놨어. 뭐 비만 오면 다 죽어버려. 예. 뭐 번개만 치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쪽을 달려갔죠. 그러니까 뭐 출장 신청도 못 내고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챙길 시간도 없고 이제 뭐 시외 버스 타고 해서 갔어요. 삽을 들고 땅을 몇 미터를 진짜 파가지고 1미터 이상을 파서 접지판을 비는 줄줄 오는데 그 삽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규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접지판 묻었으면 됐다. 뭐 그런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삽질로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삽질을 했어요 그때. 결국 삽질. 네,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신 박사님들 덕분에 우리 모두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동고동락했던 대한민국 이동통신 연구의 개척자들입니다. 소장님과 저하고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인 방송. 한 2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앞으로 개인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게 뜰 거다라고 저한테 막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기술만 열심히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뭔지 아니면 서비스가 뭔지 그거를 열심히 저한테 막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서비스가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전어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항상 남보다 한 걸음 앞서 미래의 통신을 연구하던 한기철 박사. 그가 개발한 CDMA 이동전화는 3G와 4G로 이어지며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조직인 IEEE 마일스톤에 우리나라 CDMA 상용화 기술이 등재된 걸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글로벌 ICT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명예가 있는 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CDMA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자랑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학회에서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준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CDMA 장비를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시킨 것을 그걸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된 거죠. 이번에는 CDMA 기술 개발에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상은 사회와 산업 발전에 공헌한 역사적 업적을 인정받는 의미입니다. 감사패 한기철. 이하 감사한 내용에 동일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감사. 한 박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동통신 강국으로 만든 개척자들, 네, 모두 멋지십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역사관을 둘러보는데요. 올해 4월 문을 연 이곳은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이끈 성과물과 연구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기철 박사 이름도 보이네요. 여기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김대식 여기 있네. 여기가 없다. 여기 있잖아 여기 이름 책자는 거요? 그 당시 그냥 사인이 저거였다. 조철 박사 있어요. 저기 어디 있어요? 좀 크게 썼을 거예요. 이거 할 때 뭐 이런 거 귀찮게 하나 했는데 진짜 잘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잖아 이거. 이거 본인들이 사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반갑고 우리는 서로 간에 많은 도움을 줬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만난 그분들과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기철 박사는 은퇴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뭘 열심히 보시는데 지금도 연구 중이신가요?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은 그게 나의 취미나 취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새로운 일을 뭘 해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 방에다가 한기철 연구소라는 이름의 한스 러버러터리 하고 영어로도 써서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약품도 사다가 방에서 또 화학 실험도 해보고 그런 실험이나 시도를 하나의 놀이로 그걸 즐기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던 소년 한기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자서 책을 읽으며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무슨 차를 끓인 거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이젠 부부만의 시간이 늘었는데요. 가끔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사진 뒤지다 보니까 이 대학교 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사진이 있는데 그때 참 이뻤습니다.
그때 학교 이 여사님 축제에 그때는 이뻤었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당신이 그때 옷이 없어가지고 정말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제일 가난해서 옷이 가난할 때 없어가지고. 나를 만났다 그랬어. 알바도 안 하고. 그때 3학년 그때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알바 하던 거 집어치우고 아이고. 이때만 해도 젊었어요. 젊었지. 이때 진짜 이게 94년도에 94년도. 처음으로 당신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갔던 같이 거야. 같이 이게. 그리고 출장에 따라서 물론 따라가고. 비용은 따로나. 텔레콤 쇼에 갔을 때 같이 한번 데리고 제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다. 근데 그때 어땠어요? 그때 처음으로 같이 해외를 나간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인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영어 실력을. 못한다고 맨날 예. 저보고 그 영어 실력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영어 못한다고 구박하고 아니, 그랬는데 나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은 밖에서 뛰고 열심히 그 과학자로서의 그 노력을 하는 거가 표가 나는구나. 예, 그때서야 남편의 그 노력과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너무 고맙고 대단하구나. 아내의 내조 덕분에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나라 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온 한기철 박사.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는데요. 더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원이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말 입장에서 초절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마냥 백스키는 기능을 키워두는 것은 초절전에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장갑석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 애트리에 입사했는데요. 지금까지 4G LTE와 5G 옛날에 표준화에 참여를 했고요. 6G 관련되어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6G 무선 방식의 차세대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한기철 박사의 연구 성과에 이어서 더 편리하고 업그레이드된 통신 기술 연구에 고민이 많은 장갑석 박사. 장 박사님, 이거- 오랜만이에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고 열심히 예. 하시죠. 요즘에. 예. 이거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6G 한다면서 뭘 하고 계셔? 요즘 6G 테라비피스 네. 프로젝트에서 네.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거든요. 벌써? 만든 거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 라이트 지금 성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많이 예. 진전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미래 통신을 연구 중인 후배와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기철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장갑석 박사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두 과학자는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4G는 사실 이제 성공을 했다고 이제 상용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5G는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6G를 연구를 이제 시작해서 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G를 만들 때 기본적인 철학이 뭐였죠? 전화 통화를 하는 걸로 끝난다면 예. 3G에서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음성 전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통신하고 인터넷처럼 무선 인터넷으로 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핸드폰이었던 것이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4G를 할 때 똑같이 서비스는 음성 전화인데 우리는 그냥 전송 속도가 빠르서 통신 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4G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통신 인프라나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이동통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줄 건지를
그 담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 기술 발전만 밀어가면 그건 안 된다. 이미 그런 시대는 다 지났다. 이제는 미래를 만들고 우리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5G가 나왔을 때 XR 가상현실, 구글 글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활성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XR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구글 헤드 마운트 디바이스를 이걸 다 끼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고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혁신적 변화를 이제 먼저 연구를 해서 수요를 만들어 놓고 거기 필요한 기술을 이제 만들어가는 미래 발전의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오랜만에 연구원 아들이 이곳저곳 둘러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박사님 오늘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우 다시 여기를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새롭다는 생각이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씩 나네요. 비록 몸은 떠났지만 추억은 오랫동안 눈에 선하겠죠. 지금도 기억되는 게 이제 연구소 마지막 그 퇴직서를 쓰고 이제 뭐 이렇게 사인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마지막 차를 여기서 끌고 나가면서 이제 나가면 다음번부터는 들어올 때 함부로 못 들어오는 문이 안 열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로구나 그래서 셀프 카메라로 사진 한 장 찍고 여기로 나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아온 40년 그리고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한 개척자 한기철 박사. 그의 하루하루는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역사가 됐고 새로운 기술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자신한테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과학자로서 정말로 행복하게 했는가? 나는 이것이 좋았고 이런 연구 생활 자체를 내가 즐겼다.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연구자가 되고 또 평생을 바치는 일을 다시 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디지털 이동통신의 개척자. 그의 이름은 한기철입니다.